호르몬의 습격, 숨겨진 죽음의 문턱에서 환생의 비법. 우리 몸의 비밀 사령관, 생명을 지키는 5대 호르몬. 우리 몸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기분, 에너지, 심지어 생명까지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화학 물질이 있어요. 바로 호르몬이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비밀 사령관 같아서 아주 작은 양만으로도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이 명령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 가까워질 만큼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다음 5가지 호르몬은 우리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슈퍼 히어로 5인방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1. 갑상선 호르몬 T3, T4 몸 전체의 엔진 속도를 조절하는 가속 페달. 2. 코르티솔, 코티솔 스트레스와 싸워 이기게 하는 방어 사령관. 3. 인슐린 밥 힘을 에너지로 바꾸는 열쇠 관리자. 4. 카테코라민, 에피네프린 등 위험할 때 몸을 최강으로 만드는 비상 엔진. 5. 부갑상선 호르몬 PTH 신경과 근육을 움직이는 칼슘 수호자. 자, 그럼 이 호르몬 5인방에 대해 지금부터 깊이 있게 알아볼까요? 1. 전신 엔진의 스위치,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은 어떤 일을 하나요? 왜 이게 없으면 안 되나요? 갑상선 호르몬은 한마디로 우리 몸의 보일러 온도 조절기예요.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뛸지, 체온을 몇 도로 유지할지, 음식을 얼마나 빨리 에너지로 태울지, 기초 대사를 전부 결정하죠. 어릴 때는 뇌와 키를 크게 하는데 필수적이고요. 이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우리 몸의 엔진이 너무 과열되거나 항진증, 완전히 멈춰버리기 저하증 때문에 생존에 정말 중요해요. 갑상선 호르몬이 불균형하면 어떤 무서운 병에 걸리나요? 불균형은 2가지로 나타나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엔진 느려짐. 너무 느려지면 항상 피곤하고 무기력해져요. 살이 찌고 심장이 약해지고 여성은 생리도 불규칙해질 수 있죠. 심하면 점액 수종 혼수라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와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엔진 과열. 너무 빨라지면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고 두근거림, 손이 떨리고 잠도 못 자요. 심한 경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방세동이 오거나 갑상선 중독증으로 열이 펄펄 나면서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요즘 의사들은 갑상선에 대해 어떤 점을 중요하게 보고 있나요? 요즘 의학계는 무증상 저하증 중요하게 봐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호르몬 수치가 살짝 낮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면 이 상태를 그냥 두지 않고 약물 레보티록신, LT사로 치료해서 건강한 임신을 돕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항진증 치료에 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나중에 암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안전성을 연구하고 있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꼭 병원에 가야 해요. 저하증은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채워주면 되는데 항진증은 약을 먹거나 수술,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하죠.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면 안 돼요. 평소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갑상선의 필수적인 요오드를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먹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좋아요. 2. 스트레스의 방어 사령관 코르티솔. 코르티솔은 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나요? 주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코르티솔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배가 고플 때 몸이 위기에 처했다고 느끼면 부신이라는 곳에서 바로 출동하는 비상물자예요. 갑자기 에너지가 필요할 때 혈당을 높여주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죠. 또 몸에 염증이 너무 심해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스트레스가 닥칠 때마다 생존을 위해 싸워주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코르티솔이 많거나 적으면 어떤 큰 병이 생기나요? 코르티솔 과다 너무 많으면 쿠싱 증후군이 생깁니다. 얼굴이 보름달처럼 둥그러지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오는 중심성 비만이 특징이죠. 뼈가 약해져서 골다공증 쉽게 부러지고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따라오기 쉬워요. 코르티솔 부족 너무 적으면 에디슨병이 생깁니다. 항상 심하게 피곤하고 근육에 힘이 없으며 혈압이 낮아져요. 감기 같은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부신 위기가 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코르티솔 불균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최신 연구는 어떤가요? 코르티솔은 심장과 뼈에 치명적이에요. 너무 많으면 혈압을 올려서 심장에 무리를 주고 뼈를 약하게 만들죠. 최근 의학계는 약 때문에 생긴 쿠싱 증후군을 주의 깊게 봐요. 관절염 같은 병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오래 먹은 사람들에게 쿠싱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만성적으로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크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키고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은요. 병이 생겼다면 원인이 되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약을 써야 해요. 특히 스테로이드 약물을 오래 먹다가 끊을 때는 절대로 의사 몰래 끊으면 안 돼요. 부신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대처법은 스트레스 관리예요. 충분히 잠을 자고 7에서 8시간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막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3. 에너지 운용의 핵심, 인슐린.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가요? 왜 열쇠 관리자라고 불리나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우리가 밥을 먹은 뒤 혈액에 떠다니는 포도당 에너지원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요. 인슐린이 문을 열어줘야 포도당이 들어가서 세포가 에너지를 쓸 수 있죠. 이 열쇠가 없거나 1형 당뇨, 열쇠가 있어도 문이 고장나면 2형 당뇨, 세포는 굶어 죽고 혈액에 포도당만 넘쳐나게 됩니다. 인슐린 불균형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과 관련 질병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병은 당뇨병이죠. 1형 당뇨병 열쇠에 인슐린이 아예 없는 경우예요. 즉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응급 상황이 발생합니다. 2형 당뇨병 열쇠가 잘 안 먹히는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많아요. 이건 고혈압, 비만과 함께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인슐린 이상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최신 연구 동향은 무엇인가요? 만성적으로 혈당이 높으면 우리 몸의 혈관 전체가 녹슬어요. 눈의 혈관이 망가져 실명이 오고 신장이 망가져 투석을 받아야 하며 신경이 손상돼 발이 썩어 들어갈 수도 있죠. 더 무서운 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큰 혈관 질환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최근 의사들은 인슐린이 세포에 잘 안 듣는 이유저항성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포 속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의 주요 원인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이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약이나 치료법을 찾고 있습니다. 인슐린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대처하는 방법은요. 1형 당뇨는 인슐린 주사가 필수예요. 2형 당뇨는 생활 습관 개선이 핵심입니다. 식사 습관 빵, 면, 설탕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해야 해요. 운동,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세포가 인슐린을 잘 받아들이게 감수성 개선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약물 치료,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약 등을 전문의와 상담하여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4. 비상사태의 신호탄 카테코라민.
카테코라민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주요 기능은 무엇이고 왜 비상 호르몬인가요? 카테코라민은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무섭거나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 투쟁 도피 반응을 시키는 호르몬이에요. 심장 박동수를 극한으로 끌어올리고 혈압을 높이며 근육에 비상연료 포도당을 왕창 공급하죠. 우리 몸의 비상 버튼을 눌러 순간적으로 슈퍼맨처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카테코라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카테코라민이 과하게 분비되는 가장 큰 원인은 크롬 친화 세포종 갈색 세포종이라는 부신 종양 때문이에요. 이 종양은 호르몬 폭탄을 터뜨리죠. 위험한 고혈압, 갑자기 혈압이 너무 높아져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고혈압 위기가 옵니다. 극심한 발작 증상,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 가슴이 심하게 뛰고 심계항진, 불안감,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해요. 심장마비 위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심실세동을 유발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카테코라민 과잉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의학계의 최신 논의는요. 카테코라민 과잉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세게 뛰게 만들어 심근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사망 위험이 높아지죠. 최근 의학계에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하는 응급 심폐소생술 CPR 상황에서 카테코라민 계열 약물 에피네프린 사용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 약물이 소생에는 도움을 주지만 소생 후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가장 적절한 사용법을 찾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카테코라민 과잉에 어떻게 대처하고 정상화할 수 있나요? 종양 때문에 생긴 문제라 수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완치 방법이에요. 하지만 호르몬 폭탄이 터지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건 매우 위험해요. 그래서 수술 전에 반드시 약 알파 차단제를 써서 혈압과 심장 박동수를 안정시킨 후에 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 사전 작업이 환자를 살리는 핵심이에요. 5. 칼슘 균형의 수호자 부갑상선 호르몬 PTH. PTH는 어떤 호르몬이고 왜 우리 몸의 칼슘 수호자라고 불리나요? PTH는 갑상선 옆에 있는 작은 부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칼슘은 뼈 말고도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고 근육이 움직이는 심장 포함에 꼭 필요해요. PTH는 혈액 속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뼈에서 칼슘을 빼내고 콩팥이 칼슘을 버리지 않게 하며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라도 칼슘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슘 균형을 지키는 수호자죠. PTH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치명적인 부작용과 관련 질병은 무엇인가요? PTH 과다 너무 많으면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생깁니다. 칼슘이 너무 많아져 고칼슘혈증 뼈가 약해지고 피로하며 위장 장애가 생겨요. 가장 큰 문제는 신장에 돌이 생기는 신장 결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PTH 부족 너무 적으면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깁니다. 칼슘이 급격히 낮아져 저칼슘 혈증, 입술이나 손발이 저리고 근육에 심한 경련이 오며 심하면 발작이 일어나 생명을 위협합니다. 이 병은 갑상선 수술 후 부갑상선이 손상되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PTH 이상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최신 연구 동향은 무엇인가요? 칼슘이 너무 많으면 뼈가 계속 약해지고 너무 적으면 신경과 근육이 멋대로 움직여요. 최근 의학계는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들이 평생 먹는 칼슘 약과 비타민 D 때문에 생기는 신장 결석 같은 합병증을 막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존 약 대신 재조합 PTH라는 새로운 치료법을 써서 부작용을 줄이면서
칼슘 수치를 더 자연스럽게 유지하려는 노력이 활발합니다. PTH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대처하는 방법은요. 기능 항진증은 보통 원인이 되는 작은 종양 선종을 수술로 제거하면 나아요. 기능 저하증은 부족한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저칼슘 혈증 증상, 손발 저림, 경련이 나타나면 곧바로 응급실로 가야 하므로 증상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환생을 위한 비법, 호르몬 레벨업 가이드. 왜 우리는 이 호르몬들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호르몬 불균형이 주는 신호, 피로, 불안, 짜증은 너무 흔해서 우리가 그냥 스트레스인가 보다, 나이살인가 보다 하고 무시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는 심장마비, 뇌졸중, 쇼크사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숨어 있답니다. 우리가 호르몬에 대해 똑똑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생의 비법이에요. 1. 호르몬 대처가 꼭 필요한 이유. 조기 경보 시스템 작동. 호르몬 질환은 초기에 잡으면 완치하거나 합병증 없이 관리할 수 있어요. 너무 늦으면 눈이 멀거나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심각한 장기 손상을 막을 수 없답니다. 생명 위험 상황 차단, 코르티솔 쇼크, 당뇨병 쇼크 등 갑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최고의 삶의 질 유지. 호르몬 균형이 맞아야 활력이 넘치고 기분이 좋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단순한 치료를 넘어 내 삶의 에너지를 최고로 올리는 일이죠. 2.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호르몬 레벨업 방법.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밀 모니터링. 정기적인 건강검진. 40대 이상이거나 가족 중에 당뇨, 갑상선 질환자가 있다면 호르몬 검사를 꼭 받으세요. 증상 기록. 평소와 다르게 심한 피로, 체중 변화, 수면 장애, 심장 두근거림 등이 계속된다면 날짜와 함께 기록해서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말씀드려야 해요. 약은 의사 지시대로 호르몬 약, 인슐린, 갑상선 약, 스테로이드 등 절대 내 마음대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의 지시를 꼭 따라주세요. 일상에서 실천하는 셀프 호르몬 관리. 스트레스와 수면 관리. 코르티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자는 게 좋아요. 이때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산책, 명상, 좋아하는 음악 듣기 등으로 스트레스를 제때 풀어줘야 코르티솔 폭주를 막을 수 있어요. 인슐린 친구 만들기. 인슐린.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달리기, 근력 운동을 하면 세포가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여요. 탄수화물, 빵, 밥을 먹을 때 채소, 단백질과 함께 먹어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하세요. 뼈와 신경 지키기. PTH. 햇볕을 충분히 쬐어 비타민 D를 합성하세요.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입니다.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설명서와 같아요. 이 설명서를 잘 읽고 이해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하고 관리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의 슈퍼 히어로 호르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의 관심이 결국 나를 지키고 구하는 환생 비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